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출결 처리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셨는데요. 이 출결 처리는 어떻게 보면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면서 선택이죠. 예, 예, 출결은 선택. 예. 근데 성적은 필수. 예. 갑자기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거점 학교 성적 처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적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공동교육과정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다소 이제 실제로 아이들에게 뭔가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어쩌면 하나의 영역인데요. 차근차근 말 그대로 성적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기 중이니까 학기 중에는 이제 뭐 지필평가를 보던지 아니면 수행평가를 보던지 하겠죠. 그럴 때 수행평가 반영 비율에 따른 성적 처리가 좀 다를 거예요. 그죠? 수행 100%라고 한다면 지필을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필을 뺀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만일에 이제 지필을 본다면 이렇게 과목 코드 등록하고 지필평가 과목을 등록하고 수행평가 영역. 이 수행평가 영역은 이제 수행평가 선행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지필 수행 반영 비율 입력. 그러면 수행 100%라면 지필에 가는 게 빠지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 실시 그리고 지필평가가 안 보니까 성적 산출을 이렇게 하는 거죠. 당기면서 보시면도 아시겠지만 지필평가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부담이 좀 많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교과 특성상 수행 100%냐 지필 수행을 하느냐는 이제 교과 선생님의 선택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보면 선생님들 여기 보이시죠? 공동교육과정 과목의 성적 처리 과정은 정규교육과정 과목과 다르지 않다. 똑같아요. 그냥 정규교육과정 과목 성적 처리처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코드 등록해야죠. 과목 코드 등록하고 이 과목 코드 등록할 때 과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목 개설 관리에 일반 과목 관리에서 과목이 개설되어야 성적 지필 수행 선행 작업에 카드 과목 코드 관리에서 과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필 수행 평가를 등록합니다. 그럼 뭐 정렬 순서를 조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지필 과목 관리에서 과목에 대한 반영 비율도 등록하고 그리고 뭐 수행평가 영역에서 영역을 등록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리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학생 답안 카드를 읽은 후 그래서 이제 답안 카드 이제 말 그대로 성적을 읽어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요게 좀 필요할 까 요게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수행평가 학생 뭐 카드 리딩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똑같은 거니까 그러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고2학년에 고급화학을 개설하여 고1학년 학생도 고2학년 고급화학 과목에 수강 편성을 하면 어쨌든 수강 편성을 하면요. 본교 수강생과 타교 수강생은 OMR 카드 마킹 시 모두 원소속 학년으로 마킹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원소속이라는 걸 잠깐 약간 표현이 오해할 수 있겠는데요. 본교 수강생은 본교 학번과 번호를 사용하나 타교 수강생은 타교 수강생 조회에서 나타난 새로운 성적방 코드와 새로운 번호로 OMR 카드에 마킹해야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지금 거점 학교에서 뭔가 성적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점학교 나이스를 쓰는 건데, 거점학교 나이스는 예, 타교 수강생들의 원족교의 원래 원족교의 학번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타교 수강생 관리에서 등록한 그 반번호를 처리하겠죠. 그 반번호로 처리하기 때문에 요거를 타교 수강생은 타교 수강생 조회 메뉴에 나타나는 새로운 성적방 코드와 새로운 번호로 OMR 카드에 마킹을 해야 됩니다. 성적방 코드는 동일 학년 다른 학과에서 동일 번호로 학급 명칭을 부여했을 때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성적방 코드는 어쨌든 성적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 여기일 때만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나이스에서 성적 방코드 카드를 리딩할 때 성적 방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꼭 이런 경우만 아니더라도 그럴 때 이제 쓰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부각이 된 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계과에도 일반이 있고요. 다른 말로 조리과에도 일반이 있다 그러면, 나이스에다가 그냥 일반 하면 나이스는 헷갈리겠죠. 그래서 조리과는 성적방 코드는 01, 얘는 성적방 코드는 02, 공짜 빼고요. 그냥 1, 2라고 한다면 그렇게 구별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반명과 성적 방코드가 다를 수 있는데, 그게 다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그럴 일이 없죠.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어차피 동일한 계열에 일반 계열에 그냥 1, 2, 3, 4, 5, 6, 7, 8, 9, 10 쭉 나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고예요. 일반고에서 1반부터 10반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공동교육과정에 공동교육과정도 일반으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뭐가 생깁니까? 반이 중복이 되죠. 그러면 이제 사용할 게 뭐예요? 얘는 성적 방코드가 1이라고 했다면 얘는 성적 방코드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런 예시에서 우리는 성적 방코드를 21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OMR 카드 마킹하는데 20일에 마킹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얘가 20일이 아니라 이 10 다음에 11이 되든지 아니면 12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꼭 특성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교육과정이라면 이제 성적 방코드가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구분을 지어주는 성적 방코드가 필요한 거죠. 네. 이거는 그렇고요. 업로드하고 채점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결시자 처리하고, 결시자 처리한다는 거는 그냥 결시한 아이들에 대해서 결시 정보를 넣어준다는 거고, 학적 변동이 일어나면 학적 변동에 대한 그 학적 사항을 넣어준다는 거죠. 평가 결과 학생 확인하고, 결시생 명단 확인하고, 지필 수행 평가 마감, 그리고 업무 승인. 그러면 이제 학기 말 처리 준비가 된 거죠. 그죠?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교과, 일반적인 교과, 공동교육과정이 아니라 다른 교과 성적 처리도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 성적 방코드가 의미 있게 되는 과정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생활고 기재 요령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교과랑 특성화고랑 같이 공동교육까지 운영하면 그 과목은 무슨 과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진로 선택 과목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야 되겠죠. 산업수요 맞춤 고등학교는 특성화고, 구종합고 직업계열에 했을 때는 전문교과 2 과목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전문교과 2 과목의 성적 처리 방식으로 따라야 되겠죠. 그런 얘기는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단 농어촌 도서벽지 등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거점 학교 학생과 타교 학생을 분리하여 타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본교 학생은 공동교육과정이 아닌 거예요. 근데 타교 학생만 공동교육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바로 교과학습 발달사항의 비고란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동이라면 우리가 공동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공동교육과정으로 다 처리한다면 본교 학생도 공동이라고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본교 학생은 공동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적 산출 자체를 달리해야 되는 건데 나이스에서 동일한 과목에 동일한 이수단이라면 그리고 동일한 학년이라면 예, 이건 하나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걸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은 개설, 운영 학기를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교는 정규 학기인 1학기 또는 2학기로 설정하시고, 그리고 타교생, 이 공동교육과정은 어디에다가 여름 학기, 계절 학기에다 설정하는 거예요. 또는 겨울 학기에다가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자, 묻고 답하기.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본교 교육과정이 아닌 타교생과 동일한 과목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적 처리하는 거를 한번 보고요. 여름 학기는 학기를 당연히 바꿔야죠. 성적 처리 그 학기가 여름 학기인데. 자, 수행 100%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지필 평가 내용을 생략하고 그죠? 그럼 생략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뭐 지필에 관련된 내용 성적 파일을 올리거나 업로드하는 거 물론 수행 평가를 OMR 카드로 처리한다 그러면 성적 파일을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4단계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자, 지필 수행 선행 작업, 학급 코드 등록. 자, 그러면 보이는 게 이제 기계과인데요. 이제 왜 기계과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시나리오 상으로 그 기계 제도인가요? 우리가 교육과정을 한번 볼게요. 교육과정에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서 여기 이렇게 기계 제도가 있잖아요. 이 기계 제도 과목의 그 과목 개설 관리의 일반 과목 관리 한번 수강생 편성을 한번 볼게요. 수강생 편성이 이렇게 있어요. 1학년과 2학년이 있죠. 우리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면서 뭐 일반적인 거는 크게 헷갈리지 않으신데 이렇게 학년이 서로 다른 과목을 성적 처리할 때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특성화 고등학교의 사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뭐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을 학년 편성되게 했으면 덜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미 시작은 됐으니까 우리가 기계과로 해보겠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요 기계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7차 일반이고 얘가 7차 일반이 되고 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보이는데 어떻게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지필수행 선행 작업으로 가서요. 카드 학과 코드를 등록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종합고등학교라 옛날 종합고등라면 뭐 일반 7차 일반과 공업계가 있는데 지금 공업계밖에 없죠. 일괄 부여하고 저장 눌러주면 됩니다. 한번 섞여 있는 학교를 한번 가볼까요? 자, 종료하고요. 섞여 있는 A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적에서 지필수행 선행 작업에서 도지학교 그룹 관리는 보통 예, 일반적인 학교가 쓰이는 건 아니죠. 도제학교라는 특별한 경우, 도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학교만 필요한 경우 쓰게 됩니다. 자, 조회하면 보통은 이렇게 나오죠. 계열, 일반계, 공업계, 그죠? 그리고 7차 일반, 기계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뭐만 나오겠어요? 요 7차 일반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학교를 제도 과목이 있는 학교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성적에 처음에 이제 학과 코드를 넣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코드를 넣어야 되겠죠. 과목 코드는 지금 공동교육과정 과목 하나만 해놨어요. 기계제도. 따라서 이제 뭐 일괄 부여하면 1번으로 들어가겠죠. 저장. 우리 아까 성적방 코드 얘기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초수강, 타교수강생 관리에 여기 반정보 관리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두 개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공동 일반이라고 반명은 이렇게 되지만 쭉 옆에 보면 이렇게 성적방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성적을 넣어주게 되거든요. 한번 제가 미리 보여드리면 지금 이따가 설명은 드리겠지만요. 순서상 지금 여기 뭐가 보이세요? 21이라는 게 보이죠? 이게 이제 성적 반코드인 거예요. 성적 반코드가 21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적으로 다시 가서요. 선행 작업에 가서 과목 코드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취 평가 기준도 넣어주면 더 좋겠죠. 성취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뭐 필요한 경우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지표 물론 이게 없다 그래서 성적 처리가 안 되거든요. 아니 성적 처리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경우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 평가 고사 관리. 보통 시험을 본다 그래도 뭐 지금같이 재난 상황에서는 지필평가 횟수를 줄일 수 있잖아요. 보통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과목은 지필평가를 잘 안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번만 시험 보는 거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얘를 쭉 지나가고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 매뉴얼에 있는 안내자료에 있는 예시 같으면 얘가 이제 실무 과목이라는 거예요. 실무 과목은 이렇게 별표가 들어가 있는 능력단이라는 것들이 같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목 코드를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능력 단위도 이제 하나의 성적 처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뭐 거기까지는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려울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카드 과목 코드를 넣는다라는 거. 카드 과목 코드 집어넣으려면 선행 작업이 뭐냐? 교과 담당 교사, 수강학생이 편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카드 과목 코드는 학기별로 입력을 하고요. 고사명을 등록하죠. 2021년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네, 지금 안내 자료에서는요. 공동교육과정은 따로 시험을 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럴 생각 없는데요. 같이 볼 건데요. 그러면 굳이 고사명을 저렇게 공동하고 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이제 따로 시험 본다는 가정하에 시험 기간도 뭐 어떻게 보면 당일날 바로 처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월 21일서부터 뭐 23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렬 순서라고 보면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줘야 될 때 다른 이제 요 밑에 지필평가 과목 관리나 뭐 다른 수행평가 영역 뭐 이런 것들 지필평가나 그럴 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뜨는 고사명을 뭐로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정렬 순서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에서 일반 과목, 다른 정규 과목과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같이 성적 처리하신다면 고3형은 그냥 2차 지필평가 뭐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되죠. 지금은 공동교육과정 과목만 따로 성적 처리한다는 가정입니다. 자, 지필평가 과목관리로 갈까요? 과목관리에서 등록. 여기서 이제 과목만 뭐 기계제도 이런 거지, 실제로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얘가 뭐 수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넘겨주고요. 반영 비율은 30%만 하겠죠. 저장.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행평가 영역관리에서 이제 제가 지금 과목이 안 보이죠. 지필평가 선행작업에 수행평가 영역관리에 공업계 여기서 이제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안내자를 한번 슬쩍 봐야겠죠. 뭐로 추가했나? 30%는 다 됐고요. 수행평가 영역관리에 평면도라고 넣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영역을 평면도라고 하겠습니다. 뭐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영역명 넣는 겁니다. 자, 반영 비율은 70%가 들어 하나만 할 거니까요. 영역 만점 저 70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역과 반영 비율, 영역 만점 등은 해당 과목의 평가 계획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실무 과목과 과목 조회 시 능력 단위별로 조회하며 능력 단위별로 수행평가 영역을 설정하고 반영 비율, 영역 만점 등을 설정합니다. 이건 이제 실무 과목에 대한 얘기예요. 실무 과목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실무 과목이라면 과목 밑에 하위 개념으로 능력 단위들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능력 단위 1, 능력 단위 2, 능력 단위 3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과목에 대한 성적 처리를 하지만 부가적으로 얘들 각각에 대한 성적 처리를 해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세팅할 때는 각 능력 단위별 수행평가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요것들이 수행 100% 과목처럼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죠.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만족하는 안내 자료가 돼야 되다 보니까 특성에서 활용되는 교과목도 설명이 들어갑니다. 반영비율 만점관리에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래요. 자, 해볼게요. 반영비율 만점관리에서 조회하면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자, 여기서 확인이 돼야 될 반드시 중요한 건 뭐예요? 반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죠. 그래서 반영 비율의 합은 100%가 돼야 됩니다. 라고 됩니다. 실무 과목은 이렇게 능력 단위 반영 비율은 능력 단위별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계속 실무 과목 얘기가 나오니까요. 여기서 수행평가 영역을 이렇게 지금 실무 과목의 능력 단위별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연삭 가공 영역명을 집어 넣어주겠습니다. 능력 단위 반영 비율은 얘는 능력 단위는 100% 반영할 거예요. 실무 과목 자체로는 반반 반영하게 할 거예요. 영역 만점을 100점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영역 만점은 평가 계획에 따라서 한다는 거 아시죠? 자, 저장. 그리고 얘는 그 다음엔 얘는 추가해서 얘는 도면 분석이라고 해야겠네요. 학기말 반영 여부 능력 단위 반영비율 50%고요. 반영비율 100%고요. 영역 만점 저는 100점 하겠습니다. 아이고. 거꾸로 있나요? 예, 100%. 능력 단위는 100%. 실무 과목은 50%. 자, 저장. 이렇게 나이스가 알아서 또 체크도 다 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반영비율 만점 관리해 보면
예, 실무 과목의 경우라면 이렇게 처음엔 아까는요 수행평가 영역관리에서는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이렇게 능력 단위로 지금 이렇게 조회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반영비율 만점 관리에서는 능력 단위가 아닌 이렇게 실무 과목명으로 조회가 됩니다. 일반 선택 보통 교과에서는 뭐 당연히 보통 교과 명으로 당연히 조회가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답안 파일 업로드 이관을 해야 되겠죠. 학생 답안 파일을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리딩을 하셨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제도와 본교 2학년 영미문학 읽기. 아, 이거는 이제 여름 학기예요. 여름 학기도 한번 리딩해서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제도에 대한 교과목에 대해서도 올려볼게요. 우리가 방금 실무 과목에 대해서는 수행평가 100%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연삭과목은 이 카드 과목 코드 이거 안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저는 실무 과목으로서 수행 100%로 한다고 했으니까 설정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성적 파일 올리기. 기계과의 지필 과목 공동 2차 지필 평가고 리딩 결과는 여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있었습니다. 자, 그럼 파일 추가해보죠. 파일 추가해서 성적 자료에 기계제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교생 자료와 타교생 자료를 따로따로 하는 게 조금 더 낫죠. 왜 그래요? 본교생과 타교생은 성적 방코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본교생은 본교에 따른 성적 방코드가 있고 타교생은 타교 수강생 반정보 관리에서 등록한 성적 방코드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선택하시고 열기. 자, 파일 추가. 2학년 기계제도를 또 열기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성적 산출 대상 학년을 제가 지금 올려주고 있어요. 지금 저는요, 이 기계제도란 과목을 거점학교 1학년 과목에 등록을 했고요. 예, 거점학교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이 오고요. 타교 수강생 애들은 2학년 애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적 산출을 어디서 해요? 거점에서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점학교 1학년에다가 거점학교 1학년 학생과 타교 학생 2학년 학생을 2학년이라고 적어야죠. 2학년 학생을 포함을 시킨 거예요. 거꾸로라면 거점이 2학년이고 타교가 1학년이 온다면 어디에다 편성해야 되겠어요? 2학년에다 편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우리가 보통 무학년제라면 상위 학년에다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성적 처리 유형이 모든 학년이 동일하죠. 따라서 굳이 이제는 상위 학년에다가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타학년이라고 할 땐 이렇게 타학년 여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얘는 1학년인데 2학년 자리가 올라왔다라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네, 업로드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미래 날짜인데 업로드가 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업로드 할 겁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화면 닫기.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계절 학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학교 정보를 여름 학기로 돌려야 되겠죠? 여름 학기 돌려져 있네요. 자, 그러면 성적으로 가서 이 작업 들어가 있고 과목 코드 2학년이었을 것 같아요. 영미문학 읽기 이렇게 있죠? 일괄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필평가 고사관리 여름학기 추가 얘도 공동 여름
공동 여름이라고 할게요. 뭐 2차도 아니고 얘는 이제 공동에 관련된 거니까. 공동교육과정 여름 학기는 7월 19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23일 날 본다고 하죠. 네, 저장. 정렬 순서는 필요한 경우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2학년에다가 영미문학 읽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30% 일괄 저장. 뭐 똑같아요. 반영 비율, 영미문학 읽기, 반영 비율 만점 관리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지금 뭐가 안 들어갔어요? 수행평가 등록이 안 들어갔잖아요. 아까는 수행평가 관련된 메뉴가 보였는데 지금 메뉴가 안 보이네요. 그럼 이제 수행평가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넣어도 돼요. 등록에서 수행평가 그 다음에 영미문학이라고 할게요. 반영 여부, 학교물 반영 여부 70%, 만점은 70점 만점. 제가 지금 실무 과목에 능력 다닐 때는 영역 만점을 100점을 넣고요. 일반 과목, 보통 교과에 수행 영역 만점 넣을 때는 전 또 반영 비율에 해당하는 그 만점만큼 넣어요. 그래서 평가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성적 파일 올리기, 여름학기 지필평가 파일 추가. 여기서 영미문학 읽기 열기, 그리고 파일 추가, 영미문학 읽기 타교 열기. 학년이네요. 오, 2학년에도 올려야죠. 지필, 자, 파일 추가,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업로드 이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네요. 자, 여태까지 다 똑같죠? 그럼 이제 쭉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 답안 카드 파일 궁금하실까봐 이렇게 설명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안 카드 파일 보고 여기가 성적 방 코드다, 여기가 과목 코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타교생들의 성적 방 코드 아까 확인해 봤죠? 타교 수강생 반정보 관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점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평가에서 문항정보표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보면은 한 10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10문항. 그래서 선택형, 서답형 이렇게 그래서 조회하고요. 선택형 만점은 70점이요. 서답형 만점은 30점이요. 그리고 과목 점수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배점은 70점 만점이니까 우선 정답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요. 저희 찍기 실력. 자, 그리고 과목 배점은 제가 7점으로 일괄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70점 딱 들어가네요. 자, 저장하고요. 마감하고요. 이건 뭐 다른 일반 과목이랑 동일하죠. 공동 학생 답 관리 성적 학생 답 점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뭐 우선은 얘를 넣었으니까 그냥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답 관리 같은 데 보면 리딩 돼서 온 경우, 이게 이제 방금 리딩 했으니까 이런 게 존재합니다 라고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존재하니까 너 방금 문항정보표에 넣었지? 라고 한다면 OMR 카드 학생 답안 파일이 있는데 문항정보표가 방금 수정됐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채점이 필요해 라고 아까 그 팝업을 띄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채점을 해야 되겠죠. 선택하고 학생 성적관리 서답형, OMR 카드에 서답형 점수가 있는 게 아니라 성적관리에서 입력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일괄 채점. 네, 이렇게 채점을 하면 성적관리에 가면 채점된 결과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죠. 헐, 저 너무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나요? 어쨌든 너무 낮네요. 제가 찍기 실력이 너무 안 좋은데요.
자, 이렇게 성적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예, 학생 답안 파일이 이미 업로드되어 있으면 이렇게 안내창 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점하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뭐 선택형 답안과 함께 리딩할 때는 학생 답안 서술형을 선택하여 답안 카드에 서술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성적 관리에서 입력을 한다면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근데 이제 재리딩 할 때, 그러니까 재채점 할 때는 잘해야 되겠죠. 처음에 할 때는 뭐 학생 답안 서답형이나 성적 관리 서답형이나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재채점 할 때는 성적 관리에서 직접 입력하신다면 그걸 선택하고, 여기 보면 아까 채점할 때 이건 약간 성적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적 관리 서답형을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성적 관리에서 입력을 했을 때는, 성적 관리 서답형에서 서답형 점수를 입력했을 때는 학생 답안은 서답형 점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채점을 끝났어요. 그리고 성적 관리에서 서답형 점수 넣었어요. 그럼 재채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성적 관리 서답형이 아니라 학생 답안 서답형 점수를 선택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성적 관리에서 넣었던 이 서답형 점수가 날라가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적 관리 서답형으로 선택을 꼭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관이 없지만 재채점의 경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요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서술형 점수 입력해갖고 마감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술형 점수 입력을 한번 해보죠. 아까 이제 여기 성적관리에서 직접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서술형 점수는 너무 성적들이 낮아서 제가 전부 다 만점을 줄 겁니다. 저장하고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죠. 성적 처리 시 소인수 등의 사유로 OMR 카드 없이 평가 점수를 직접 입력할 때는 잠금 해제하여 성적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A교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성적 문항정보표 정보가 없었던 학교들이 있죠. 아무래도 성적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 보니까 좀 이 영상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겐 패스 2배속 3배속 그 스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저는 성적에 가서 여기 지필평가에서 문항정보표가 넣어야 되는데 문항정보표가 사라졌어요. 그럼 성적 관리로 가죠. 이렇게 영미문학 읽기예요. 아까는 이제 영미문학 읽기 학생 답안을 올렸고요. 이제 만일 이제 너무 소인수다 보면 손으로 채점해서 성적만 넣겠다라고 한다면 잠금 해제해서 선택형에 대한 점수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69점, 얘는 70점 만점으로, 선택형은 70점 만점으로 본다면요. 얘는 50점, 얘는 70점, 얘는 55점, 서답형은 얘는 30점, 얘는 25점, 30, 25, 이렇게 저장, 마감, 마감 정보를 저장했습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해당 과목에 대해서 조회하고, 마감 정보 저장하면 해당 지필고사를 마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거점학교 수강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반으로 표시되며 라고 하면 성적 관리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반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소속학교, 거점학교 학생들과 타학교 학생들 이렇게 그러면서 위탁반이라고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반을 만들 때 타교 수강생 반 정보해서 반을 만들 때 일반이라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일반은 위탁반 일반이야 라고 구별해주는 자동으로 추가해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적을 마감하면 지표평가 과목 관리에 응시생수 총점 표준 편차가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성적 마감 다 아까 방금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 나타나냐? 지평가 과목관리. 과목관리에 보시면 2학년이에요. 2학년에 조회에 보시면 이렇게 총점, 평균,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어떨 때 써요? 결시생이 있을 때 결시생 인정점 관리에서 얘들이 활용이 됩니다. 예, 점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점수 확인 방법은 거점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르시고요. 점수 확인이 다 끝나고 이의 신청이 끝나면 이제 지필평가 전체를 마감을 해줘야겠죠. 지필평가 전체가 마감이 돼서 예, 승인 요청을 최종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지필평가를 승인 요청 올리고 나중에 본교에서의 정식 지필평가도 승인 요청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 성적 처리로 보겠습니다. 그냥 우선 진행을 해볼까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자, 공동교육과정일 때는요, 아까 왜 수행 100%를 하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수행 100%를 하는 경우, 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행 100%라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라는 과목을 개설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행 100%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역이 많아지겠죠. 그 영역이 많아지는 만큼 이제 반영 비율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반영 비율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 반영 비율의 합은 몇 퍼센트? 100% 돼야 되고 과목 영역 만점은 평가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이렇게 주어져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평가 계획에 따라 해주시면 되고요. 수행 100% 과목 이름은 수행평가 점수만 입력하는 성적을 산출한다. 예, 수행평가 영역관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 예,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주시면 되죠. 뭐 융합실 해가지고 예, 해당 학생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7차 일반 해가지고 예, 이렇게 프로젝트 융합실 뭐 문제 해결 알고리즘 논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영역명 만들어주고 그리고 각 영역에 대해서 점수 입력해주고 마감을 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일괄 파일 업로드를 활용하면 파일 형태로 수행평가 점수를 업로드 할 수 있죠. 수행평가 점수 확인 방법도 역시 거점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르고요. 반별 마감 후 마감 정보 저장을 하면 이제 아예 그 과목의 수행평가가 마감이 되는 거고요. 일반 과목에 해당 반별로 선택 수업에 대한 편성 반별로 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를 능력 단위로 평가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프로그래밍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편집 및 시간 배당 관리에서 일반 고등학교를 했을 때 프로그래밍을 넣어 볼게요. 기술 과정에 얘는 원래 프로그래밍이 없죠. 편집 이동 시킨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뭐 드론 프로그램 맞네요. 네, 프로그래밍 과목을 넣었고요. 얘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단위수 뭐 3단이다. 성적 처리 유형, 성취도별로 분포 비율로 하겠다. 저장. 됐고요. 공동교육과정이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예, 공동교육과정이다 라고 체크해 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수강생 편성이 필요합니다. 수강생 편성해 주죠. 어디로 갈까요? 과목 개설 관리에 1번 과목 관리로 갑니다. 그 다음 과목 개설 현황 눌러주시고요. 과목 개설 0072가 지금 제가 좀 어디에다가 개설했어요? 보겠습니다. 1학기에다가 등록을 했네요. 1학기에다 등록해 놓고 지금 여름학기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삭제하고요. 여름학기로 한댈게요. 조회를 해야죠. 조회를 하면 여름학기 나오죠?
여러 학기 나와서 프로그래밍이 공동교육과정이다. 그리고 저장 됐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일반 과목 관리에 가서 예, 여름 학기 맞죠? 조회하고 과목 개설 눌러주면 이제 나옵니다. 자, 과목 개설해서 7위 프로그래밍 융합실 그리고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네, 저려 권한 받으래죠. 자, 받고 가죠. 계속 네, 권한 관리에서 교무자료 권한 수행 관리 그래서 조회하고요. 교과목 권한 선택하고 승인 요청 결제자 지정 070 닫기 상신 네, 상신했고요. 그 다음에 미결 협조함에 가서 결제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에 가서 과목 개설 관리에 가서 일반 과목 관리에 수강학생 편성을 해주면 되죠. 수강학생 편성을 해주겠습니다. 예, 일반. 그럼 이제 성적 관리에 가서 수행 100%죠. 그러면 뭐 안 하면 돼요? 이런 카드 과목 다 필요 없어요. 반영 비율 만점 관리에서만 예, 여름 학기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만 예시에는 2개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통 수행평가 영역관리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아까처럼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집중 넣어주겠습니다. 꼭 그러니까 방법은 2가지예요. 반영 비율 만점 관리에서 넣어주든지 아니면 수행평가 영역 관리에서 넣어주든지. 근데 지금 테스트 서버다 보니까 수행평가 영역 관리가 지금 안 보여요. 권한이 좀 뭔가 조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반영 비율 만점 관리에서 넣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면 뭐 알고리즘 학기말 반영 예고 반영 비율 50에 50 저는 2가지만 할래요. 사실 이제 이게 여러 개 4개 이상 나와야 되죠. 이렇게 50점 만점으로 통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문제 해결 2개만 하는 거지. 이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로 넘어간 거죠. 수행평가의 성적관리. 수행평가 성적관리에서 이렇게 이제 융합실 조회하고 수행평가에 대한 점수를 넣어주시면 되죠. 예, 점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체 선택하고 영역 선택하고 알고리즘 50점 점수 일괄 입력. 사실 모두 다 만점 나오면 뭔가 평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죠. 예, 이 문제 해결도 50점 넣어주고 얘는 45점입니다. 예, 저장하고 네, 전체 영역 마감하시고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영역은 마감됐어요. 그럼 이 과목 자체에 대한 수행평가 마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조회하시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마감 정보 저장하면 이따 영역명 옆에 마감됨이라고 표시가 돼요. 자, 마감 정보 저장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감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승인 요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모든 과목이 다 들어왔을 때 승인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승인 요청을 해야 성적 처리가 이제 뭐 학기 말 처리나 성적 처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승인 요청은 어쨌든 의미상으로 지표평가에 대해서 마감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올리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 학기에 여름 학기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들에 대한 수행에 대한 성적을 마감을 짓겠다라고 승인으로 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 단위별로 성적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단위별로 이렇게 성적을 넣어주고 수행평가 성적을 넣어주고 마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적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제가 필요에 따라서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보여드렸는데요. 결국은 특성화고의 실무 과목이나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이나 성적 처리는 공동교육 과정이라서 특별한 건 없다. 한 가지.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성적 반코드는 한번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성적 반코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고유해야 된다라는 거,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적에 대해서는 처리하고요. 나머지 이제
학기말 처리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